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6년 1월 1일 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바깥은 저녁이라 날씨가 어둡지만 그래도 병오년 따뜻하고 또 불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한 해라고 하는데요. 달리는 말처럼 이번에는 까치 랠리에 이어서 경주마 랠리까지 이어지는 장을 기대해 보면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신년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또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단에 참여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02786-1002번,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013-3366-8200번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저희 신년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 1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실 위원님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MTNW 김도영 의원 그리고 김동우 의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에 맞게 또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나요?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는 보라색, 부의 상징을 뜻하는 또 예전에 왕족들이 입었던 색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의원님께서도 빨간색, 붉은색, 또 병오년을 뜻해서 신경 써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상반기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작년 25년을 복귀해보면서 플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의원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어떤 업종과 테마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년에 또 성과가 좋으셨잖아요. 네.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여전히 지금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또 반도체, 또 반도체. 야, 정말 지겹게 듣고 있다. 반도체만 주식이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현재 실적에 대한 개선 오늘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12월 달 작년이죠. 2025년 12월 달 역대급 D램 낸드의 수출이 나타나면서 정말 단가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움직임, 특히 이 흐름 자체는 전체 AI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너럴 AI에서 에이전트 AI, 한마디로 AGI 시대로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메모리가 너무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경제, 기업 모든 것들은 수요라고 하는 것과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그대로일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그대로이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메모리의 니즈가 너무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I 산업 글로벌 대장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게 GPU라고 하는 블랙웰 칩, 호퍼 칩, 그리고 이제 루빈 칩셋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GPU가 더 잘났느냐? 아니면 TPU, MPU, ASIC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냐? 이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경쟁과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본인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 칩셋을 구동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메모리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메모리 전 세계의 95% 이상을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가 완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클리컬 산업 한마디로 이 시세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경기가 좋아도 힘들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힘들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지금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사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픈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 뭐 아이폰에 어떤 제품이 나왔다, 아니면은 명품의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애플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이 매일같이 이 반도체 업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추론이라고 하는 시장은 학습이라고 하는 시장보다 메모리의 니즈, 수요가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너무나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오늘이 1월 1일 첫 번째 그 일이죠. 첫날인데 올해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저는 한 8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한 50에서 70% 정도 성장하는 그런 규모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027년에는 90조에서 100조 를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42조에서 4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 50조 정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42에서 45조 정도인데 올해 80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80에서 90%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든 기업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반도체를 우리한테 먼저 좀 다오 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마디로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웃돈을 많이 넣어줄 테니 우리에게 그 가격에 공급을 해다오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P4 평택 4공장과 5공장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공장의 가동 시기를 굉장히 앞으로 당겨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와 M15X 공장 두 공장과 2.5D 패키징에 대한 TSMC의 그 캐파를 SK하이닉스가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니즈까지 미국의 공장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 올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반도형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안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올 한 해 2026년에 국내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시총과 SK하이닉스의 시총을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한 1,300조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총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본다면 이 두 기업의 실적이 50에서 70%, 80%까지 올라간다? 그럼 시총에 대한 규모 자체가 2,000조를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4,200포인트에서 반의 반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5,200포인트 돌파까지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게 달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은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조정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우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에 700조가 넘는 기업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를 8월 28일 날 안내드렸을 때 삼성전자는 8만 원 구간에서 작년에 9만 8천 원,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12만 원 돌파로 시장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첫 번째 영업일이 나타날 것인데 현재 구간이 저는 전 고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모습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전히 목표가 16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반도체 힘차게 2026년 적토마의 길을 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이 달리는 해 2026년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서기를 바라면서 반도체 섹터 내년, 올해죠. 이젠 내년이 아니라 올해인데 올해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픽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동우 위원님의 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정말 잘 갔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오늘 들고 와주셨네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반도형이 반도체를 가지고 올 것 같아서 제가 조선주를 택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한 번에 모든 섹터를 다 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26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자, 거의 30년 만에 최고의 불장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세가 강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분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토픽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인데 자 조선주는 이제 갈수록 이 친환경 그리고 가장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LNG선, LNG선의 이제 발주. 그래서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여러 종목들이 정말 올 한 해 굉장히 핫하게 많이 올라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조선주는 더 크고 왜냐하면 이 LNG선이라든지 친환경선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최고의 위치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으로 많이 덤비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많이 좀 수주 점유율이 한국한테 지금 많이 좀 이제 빼앗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 대규모의 LNG 프로젝트가 올해 이제 LNG 운반선의 수주가 대폭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자, 연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안이 잡히고 중반기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이런 수주들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경쟁 입찰이겠지만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저가에 또 잡아줄 수 있다. 자, 다행스럽게 최근에 11월 이후로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세를 받으면서 연말에는 사실 크게 힘을 못 썼죠. 물론 올해 갈 섹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섹터들이 있겠지만 지금 조선주를 가만 보시면 이제 LNG선을 비롯해서 또 추가적으로 특수선 굉장히 이제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벌커선이라든지 이런 내용 그리고 군함까지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군함하면 또 방산 쪽이겠지만 이건 또 조선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부가가치에 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고 거기다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까지도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면서 자 제가 한 두 종목만 짚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자 우선 HD 한국조선해양 자 한때 20만 원대 내외에서 있던 이 가격대가 올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얼마까지 왔어요? 49만 원대. 자, 20만 원에서 49만 원이니까 거의 60% 70%가 올랐지만요. 지금 가격대 얼마예요? 40만 원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종목도 눈여겨 보셔야겠다. 지금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고, 자, 121선까지도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는 올해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실적 분명히 나옵니다. 매출도 훨씬 올라갈 거고,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도 예상치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수주 잔액만 해도 굉장해요. 지금 뭐 77조에서 100조 정도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 본다라면 조선업종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가 하나오션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똑같은 날 10월 30일에 최고점을 찍고 비슷한 모양의 지금 차트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도 수혜주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니까요.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릴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단에서의 추세 포착선이 지금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조금은 단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상단의 최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토픽은 조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조선 섹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2025년을 꾸며줬던 대표 섹터들이죠. 그 안에서 조선주도 기대감 갖고 올 한 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올 상반기 주목해야 하는 업종과 그에 대한 전략들 각 위원님께 들어봤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방송 끄트머리 가서는 또 준비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주 반도체 오, 네. 22,200원에 3%. 22,200원에 3%.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려요. 아유, 그래서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어쩌는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지난 네. 마지막 거래일에도 17%나 급등했는데 여기서 조금 네. 더 욕심 내봐도 괜찮을지 김도영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주반도체 22,200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며칠 좀 전에 드네요. 샀어요. 네. 그죠? 지금 조금 너무 올라갈 때 아쉽지 샀어요, 않으실까? 올라갈 때. 네, 조금 더 많이 사볼 걸이라고 생각을 좀 네.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 상승에 대한 니즈는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이 반도체 업황의 성장 모멘텀이 제주반도체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피지컬 AI와 이제 AI 시장에 대한 확대, 여기에 AI가 확대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이어폰, 모든 기기들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 제품으로 변화와 변경을 보여줄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제 제주반도체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실 이 제주반도체가 실적적인 측면 3분기는 매출이 1,1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2%가 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과 우위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 반도체가 작년에 7월 달, 6월 말부터 움직임이 살살 나타나려고 했지만 8월 달까지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10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면서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타난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12월 30일 마지막 영업일의 신고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 반도체를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매매적인 측면으로는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탄력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실 저는 제 작년 2023년 말에 있었던 이 정도의 강도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주봉상으로 60주봉을 계속 타고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25,0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30,000원에서 32,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지지선. 네, 25,000원 지지선 여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력 많이 받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코스모 큐체문을 들어갔더니 이거 22만 4천원인데 자꾸 사고 내려와 버려요. 21만 4천 원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 10%. 10%. 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갑자기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이 들려와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더 떨어진다는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떨어진다는데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호 위원님께 전략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포스코 퓨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에서 거의 이 수주 계약 해지된 것만 17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중이 10%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 퓨처하면 원래 이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였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굉장히 큰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뭐냐면요.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내연 기관차들을 다 없애자. 뭐 이런 그런 그 계획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거는 일단은 딜레이를 시켜놓은 상태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생산을 많이 늘려서는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수주가 계약 해지가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계약 해지금을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사실 지금 악재인 건 맞습니다. 악재인 건 맞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2차 전지에서 밀고 갈 수 있는 건 ESS 장치입니다. 자, ESS 장치는 이제 에너지 저장 보조 배터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ESS 장치예요. 그래서 ESS 장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 산업용이라든지 뭐 해양 선박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추세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깝지만 저는 이 추가적인 하락이 17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거든요. 지금 현재 18만 7,100원인데 우선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계약 해지가 뭐 크게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달래기식이지만 이게 ESS 장치로 가자 그러면 이제 양극재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매출은 한 1조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비중을 최대한 좀 축소해보자.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전략.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손실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목표가들도 많이들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가가 21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좀 나올 수 있어서 내일이라도 괜찮으시면 자, 지금 손실이 아쉽지만 그래도 더 큰 손실은 좀 막아보자. 그래서 저는 좀 손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질문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내일 팔어요. 저는 삼성 내일이라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면 좀 정리를 조금씩 하시면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팔지. 네, 우선은 그런 마인드 있으시다라면 또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요. 네. 파라가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서 되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를 사면 되겠냐고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삼성전자 사셔라. 저는 하시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전략 설명해 주셨는데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끄트머리에 또 새로운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네.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I 나와 있습니다. STI 29,850원의 평단가 갖고 계시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 상황.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 이렇게 장비 쪽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이 종목 지금 10% 들고 계시고요.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욕심이 더 나실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STI는 2025년 12월 1일에 제가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25,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에 대한 특수가스 그리고 CCS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평택 5공장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대한 특수가스라든지 이쪽 소재 쪽에 대한 니즈가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조 단위까지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반도체 쇼티지 부족 현상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밸류체인 안에 완전 전 산업에 대한 호황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TI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3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전에 12월 1일 날 안내드렸을 때가 26,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5일선과 11선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STI는 3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5,000원을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점은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나와 있고요. 제가 매수 단가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야수의 심장으로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16,740원에 보유 비중은 100%입니다. 위원님, 이건 그냥 칭찬받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종목 뭐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금? 네. HVM은요, 제가 정말 이 25,000원, 26,000원에서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정말 뛰어난 업체거든요. 그런데 정말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익 너무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뭐 지금 뭐 한 300% 수익 나셨나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시라면 경고 종목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죠. 26년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 매출 대비 수익성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내려가지 않는 거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팔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57,000원, 56,000원 정도의 익절을 좀 잡으시고요. 비중을 100% 계속 들고 가시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자, 이 종목이 10만 원을 갈지 20만 원을 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경고 해제가 되려면 그 조건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이라도 먼저 수익 실현하신다라면 큰 수익 챙기시고 50% 나머지 가지고 또 상황 따라서 좀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리게 되면 5만 원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잡아주신 종목인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들고 또 AS 코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하는 만큼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보자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로 접수를 받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누원님께서 보내주신 한미반도체 99,950원의 보유 비중은 40%.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도대체 하이닉스는 왜 발주를 안 하나요? 새해에는 우상향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하이닉스와의 이 관계성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도 관련된 이슈. 이번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TC본도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나왔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번 달 11월 달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 그리고 ASMPT 이 세 개의 회사에 SK하이닉스는 공동 비중을 다 똑같이 해서 배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에 대한 그 특허 관련된 이 공방이 상당히 투자자들을 피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동실 회장의 추가적인 지분 유입과 그 상속으로 증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에 우위를 둘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 안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문의하신 분께서는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10만 원이 돌파 나오기 전에 9월 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15만 9천 원을 찍었던 이 모습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사실 30일 날
그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연초 그리고 연말은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 유입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하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비중 40% 저는 충분히 전 고점 돌파까지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여유롭게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 나와 있고 55,800원의 보유 비중은 10%, 보유 기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우 의원님, 이 종목 짤막하게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아마 올라갈 때 이때 잡으시고 수익이 한번 나셨다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여기에 타격을 받았고 사실 올해 조금 실적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그닥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목표가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요. 이 종목 55,800원이기 때문에요. 저는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뭐 47,000원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5만 원 근처만 와 준다 하더라도 우선은 종목 정리하시고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메꾸면 되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또 두 분 어드바이저님께서 유망주 준비해 주셨는데 들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또 처음으로 주시는 종목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봐야 할까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김대영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관심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앵커님은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둘 다 좋은데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섹터 설명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띄워놓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 탑2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빠냐 엄마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누가 더 뛰어나느냐 이 두 개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기업이 2026년도 국내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SK하이닉스 안내드리겠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작년이죠.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을 42에서 45조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026년 특히 작년 12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니즈는 작년 4분기 예상 영업이익 14조보다 높아지는 16조에서 17조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을 80조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42에서 45조에서 80조로 늘어나는 건 90%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2.5D 패키징 시장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미국 공장의 증설에 대한 이슈, 그를 통해서 기술력적인 측면의 우위, HBM, DRAM, NAND, GDDR7에 대한 진출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제가 8월 28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작년 8월 28일 사실 이제 이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오기 힘든 그런 가격이겠죠. 이후에 제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투자 경고 기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55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65만 원 미만에서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 77만 원 안내 드리고 손절 라인은 53만 원 잡고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참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네요. SK하이닉스라고 답을 주셨고요. 올 한 해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잡으신 분들 포모 현상 느끼고 계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해주시면 김도영 의원님께서 또 그때그때 전략 마련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동우 의원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또 그 수익률 체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종목 오늘 봐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또 이제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냐 한국조선해양이냐. 근데요, 뭐 다 좋은 종목입니다. 다 좋은 종목이고 제가 오늘 픽한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잠시 후에 제가 끝나고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고부가가치의 가스선하고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아줬고, 그리고 올해 수주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사업부 원유 뭐 생산 저장 설비 뭐 이런 공사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또 거기다가 또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게 바로 특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고 또 SMR 사업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68만 원까지 고점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8만 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4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다 사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산다는 또 이런 재치 있는 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셨고요. 목표가는 68만 원, 손절가는 43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인데 저희 시간이 좀 남아서 기습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2026년 첫 거래일 내일이 될 텐데 올 한 해의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변수가 생긴다면 어떤 변수들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김도영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올해 저는 코스피에 대한 밴드 자체를 상단을 5,800포인트 와. 그리고 하단을 5,000포인트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쇼티지,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7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60조, 7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의 5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종목의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70에서 9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올 한 해 특히 이 두 기업을 필두로 한 반도체 이 밸류체인과 이 산업에 대한 폭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빅뱅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이렇게 장밋빛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리스크도 있겠죠. 첫 번째로 국채에 대한 발행이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니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는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압축되고 더 진화된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전에는 뭐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 여전히 매매적으로는 우리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2026년 이 적토마가 달리는 이 시장, 이 시대에서는 올 한 해는 더욱더 대형주 그리고 우량주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이 산업의 대장주 쪽으로 유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됐고 2026년은 그 체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고 더욱더 굳건히 만드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몇 개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가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 주봉상인데 2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한 SK하이닉스가 65만 원 돌파가 나타났다. 3배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대장주 중 하나는 APR이에요. APR이 4만 5천 원, 4만 8천 원, 5만 원 정도에서 시작한 이 APR이
작년 2025년에 2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6배가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로보티즈가 2만 원 정도 구간에서 시작한 것이 32만 원, 지금 현재는 26만 원이지만 32만 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로봇 산업의 새로운 메카 클로버 같은 경우도 작년 한 7,000원, 8,000원, 만 원 정도 구간에 시작한 게 6만 원이 넘은 그런 자리이죠. 저희는 우리 투자자들은 2026년 이런 대장 종목에 대한 퍼레이드를 또 한 번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것의 선두주자가 바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김도영 의원님 방송 챙겨보셨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주와 우량주를 통해서 이 정도 수익이 만들어졌다고 놀랄 정도로 정말 잘 보고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또 기대되는 코멘트 김동우 의원님께도 들어볼게요. 이번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리고 변수는 어떤 걸로 꼽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25년도 굉장히 불장해서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들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 그 대신에 또 중소형주, 소부장 종목들은 너무 소외됐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두 가지 기대감과 우려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올 한 해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주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 먹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이 쫙 차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크고요. 반면에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시세로 해서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묶여져 있는 종목들에서 탈피하고 수익으로 전환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요. 그리고 기준금리. 자, 미국에선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많이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쪽에서 연준에서 좀 더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한다면 환율은 좀 안정된 그런 기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이 기준금리, 환율 이 부분, 그리고 국제 유가는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환율만 좀 떨어져 준다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출에서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26년 한 해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금리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분께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잊지 마시라고 화면을 통해서 화면은 잠시 뒤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수 잠시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서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김도영 의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12월 30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은 SK 스퀘어였어요. SK 스퀘어로 작년을 마무리했다라고 한다면 2026년 우리 내일 시작되는 이 시장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가 좀 힘드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창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5년 잘 마무리를 했고 2026년 웰컴 하면서 또 한 번 대장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7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동우 의원님께서도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수익이죠. 그래서 섹터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하는 방법까지. 자, 여기 럭키 세븐이지만요, 트리플 세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도영 의원 그리고 저의 방송 기대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아마 좋은 알찬 그런 정보와
또 앞으로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 숫자도 럭키7입니다. 7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새해 준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